그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고 고초를 주다가 국가의 생명을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저희 나라는 판검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이제 판검사는 일본이 판검사가 많고 미국도 거의 로이어가 이제 그 로메이커라 그러잖아요. 입법위원회. 그래서 많이 있는데 판검사보다는 로이어들이 더 많아요. 근데 판검사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도 개인으로서 인간적인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너무 무리를 많이 했어요. 너무 무리를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지금 인터뷰하는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꺼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시 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7일 남았다고 그랬죠? 네, 47일 남았습니다. 아마 47일 동안에요.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도 뭐 우리 실장이 국민의힘 앞에 가서 보니까 누구 후보 사퇴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 벌어지고 난리 법석이더래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편가 이재명 사퇴하라고 난리하고 이게 그 규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통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웃어버리거든. 저쪽 웃기는 놈들이 장난친다 그러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메이저 그 선두주자가 자기들의 고유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시각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감히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앞으로 나올 얘기를 미리 좀 해두자면 내일 모레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하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용하고 침묵하고 지키십시오 이런 사람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침묵을 지키고 하면 자기가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가 아닌가,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왜? 자기의 탄핵의 부당함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광화문에 그렇게 아우성치고 비 맞으면서 눈을 쏟아지고 했던 게 거의 그 중심에는 박근혜가 있었어요. 박근혜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정치가 완벽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처럼 다시 또 소추받아가고 재판 받으면 되는 거지. 저거나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최순실하고 그 네. 목사님 때문에 근데 사람을 잘못 둬서.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 타블렛 PC를 만든 주역 그것이 윤석열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태블릿 PC 만들어 집어넣어주는 것이 윤석열이가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했구나. 그리고 이제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여기서 좀 미운털을 박혀가지고 그랬는지 대전 고검으로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박영수가 닦아서 픽업한 거야. 윤검사. 이번에 한 건 할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옛날로 말해서 정적을 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뚱치도 있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거란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박근혜를 다루었고 그 무용담을 정반대로 김우겸 의원 같은 사람한테 막 술자리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무용담을 자랑하고 축배도 들고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까지 저는
그 문제에 사과해라, 사죄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니비리가 끝끝내 안 하잖아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비극입니다. 비극인데다가 요새 김건희 씨가 이제 탁 한번 나타나니까 인물이 아주 찬란하게 보이니까 팬네트는 확 올라갔다 그러죠. 팬클럽은. 그러나 그 사람 하는 말에 중대한 말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네. 질문인데 네.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께서 이제 퇴원하시고 이제 뭐 발언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김경재 후보님 지지 발언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네. 어떤 저에게 네. 문자를 언어치료사라고 네. 충청도에 사는 어떤 여자분인데 하루에 꼭 같은 말을 수없이 저에게 반복을 글을 계속 보내요. 계속 근데 그걸 쫙 한 번만 읽어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치유가 된다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해도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하나만 제대로 쓰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게 뭐냐고. 엄지손가락 하나고 김경재를 탁 씻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공화당과 신자유당이 연합도 가능할까요? 나는 뭐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연합하기를 바라는데, 조원진 대표가 또 자기 나름의 아석을 가지고 그걸 또 그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허경영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원이 한 3, 40만 된다고 자칭 주장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거 가지고 상당한 자기의 권력 아성을 만든 것은 맞아요. 그리고 반대자 무슨 김문수 의원, 변희재, 무슨 정명이라고 세상 떠난 아나운서 있죠? 그건 뭐 또 누구라고 저 의정부 국회의원 그 친박 신당은 다 그 사람하고 그냥 권력 주장에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대단한 이제 권력가예요. 그런데 이제 좀 오해를 좀 받는 점도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좀 친중국적이야. 왜냐면 황병태 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황병태가 이제 중국 대사하는 동안에 중국에 가서 무슨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중국하고 좀 친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젠가 그제는 중국을 비판하는 또 메시지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변신을 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도가 나왔다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의 편지를 3번 수취 거절을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동안 쭉 편지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삼성의료원의 그 천약의 그 화환, 그게 다 조원진 작품입니다. 공은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아마 그 정성 때문에 설사 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박 대통령이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하기는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신자유당하고 우리공화당 합병해라 할 경우에는 제가 그 명령에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국민으로서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르기로고, 둘이가 합쳐가지고 둘이 단일화해라.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한 사람은 요새 좋은 지역구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래 나가면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조건을 대통령이 하시면 저는 또 보관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뭐요? 그러면 대통령도 보궐선거에 나가 주십시오. 그 어디요? 종로가 제일 좋은데, 종로가 상징성에서 제일 좋은데, 아마 대통령께서 종로 나가면 떨어뜨리려고 난리 법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니까 꼭 필요하면 대구에 나오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출신이 다시 또 보궐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기네스북이죠.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예화는 있어요. 푸틴이 자기가 대통령 중임하기가 곤란하니까 물러나서 딴 거 하고, 메드베데프 통과 자기 부하 선거에 올려서 총리 올리잖아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 푸틴 다시
저 총리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 후보 나오고 하나는 종로 같은 데 나가고 그리고 주변에 서초 그때 제 아는 사람 많습니다. 유해 박사도 있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꽉 채우면 이건 굉장한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예. 대통령께서 건강이 안 좋아 사면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바로 움직이시고 정치를 하시면 그것이 네. 건강을 현재 체크해 본 결과 움직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보행에 그리고 뭐 어깨하고 뭐 허리하고 지병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술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생명에 위독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도 흰밥을 드신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는 박 대통령은 대단한 의지의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알기에 4년 동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윤석열하고 뭐 좀 붙이고 어쩌고 하는 것도 아니 김 선배 제가 그렇게 불러요. 김 선배 그걸 제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너무도 많은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재명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죄나 사과를 좀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 춥고 배고프면서 애썼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윤석열에게 사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는 사죄 좋아하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근데 대장동 사건은 왜 대선 끝나고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장동은 지금도 많이 터지고 요새 뭐 결정력이 몇 개 나오고 있는데 47일 동안에 저는 거의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후보 교체 그 여론이 좀 강력하게 오늘도 뭐 고사 지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낙연 세력은 아닌 것 같은 어떤 친문 세력인 것 같아요. 친문 세력인 것 같은데 이제 칼자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